예, 알겠습니다. 예, 배준영 의원님.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문재인 정부 28번의 정책에 대해서 리뷰하자는 거는 정쟁이 아닙니다. 이 PPT를 보시죠. 제가 그래서 양 정부가 이제 시작한 6개월 동안의 자료를 제 스스로 한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문재인 정부 6.19일 때는 LTV DTI 강화해서 수요 억제 정책을 폈는데 6.27 이재명 정부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했어요. 똑같이 수요 억제입니다. 자, 2단계를 봅시다. 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은 공급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주택 공급 확대했어요. 이재명 정부 9.7 대책 똑같이 공공주도 공급 확대했습니다. 자, 보시죠. 세 번째, 8.2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9월 5일 날 문재인 정부 때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세 번째 대책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왜 문재인 정부의 자료를 분석하자고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유한 다음에 리뷰하자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 정부 저 정부 저 시장 이 시장 할 때 다 내라고 한 거 다 내서 분석을 해주셔서 공유를 해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이제 이른바 정부에서 얘기한 투기 세력과 이제 고래가 싸우는데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거복지를 위한 사다리가 걷어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가 걷어차여져서 전세 대출이 막혔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자들 신용대출이 늘고 예금담보대출은 늘어서 강남 아파트값은 더 오르고 있고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를 40%로 축소했는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 40% 이상인 대출이 오히려 강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금천이고 성북이고 중랑이에요. 낮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용산, 서초, 강남입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이 제일 지금 감소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동대문, 성북, 은평이고요. 송파구는 오히려 전세 물량이 13%가 늘었답니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고 올 1월서부터 10월까지 7.15%.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사다리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그런 정책의 사다리를 차버렸다는 건데 두 번째는 지금 국토부 1차관님 안 계시죠? LH 사장님 지금 사임하실 겁니까? 국토부 대변인 없죠? 이런 정책적인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사다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장관님, 서울시장 혹시 만나셨습니까? 아니, 못 만났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원래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급한 일정이 있어서 다음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관님 먼저 만나자고 하셔서 논의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15개 구청장께서 토호제 전면 취소하라고 그랬는데 구청장들하고는 좀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15개 구청장하고는? 일단 서울시장부터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장을 만난 후에 서울시장과 대화를 해보면서 그 후에 구청장들 만나는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끝내서 밤새워서라도 만나고 진솔하게 얘기하시고 정말 해결책이 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담회나 이런 계획을 안 갖고 계세요 혹시? 만나서 지금 현장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어제 그 성동구 찾아갔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아파트가 자산입니까? 아니면 주거 수단입니까? 두 개의 성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2024년도 24년도 가계금융 복지 조사를 보니까 국민 총 자산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9%, 주택 외 부동산이 23.7%, 현금 예금이 19.4%, 보험연금이 12.17%. 최대 자산이 부동산인 겁니다. 자기 집인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스스로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뿔리시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그런 갭 속에서 지금 이런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택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게 맞지만 정부 어떤 부동산 정책 핵심은 실소유주 또 내지는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투기적 요소라든가 또 실소유와 거리가 먼 그런 주택 구매 관련 구입 관련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었고요. 네.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우리나라 어떤 대출 부채 규모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질문만 할게요. 그 이찬진 감독원장이 한 채 그 실거래가에 4억 넘게 얹어서 이제 내셨는데 예, 맞습니다. 염태영 의원 왔어? 실거래가에 4억 원을 더 얹어서 이제 매물로 내면은 전체적으로 이쪽에 호가가 더 올라가겠죠. 알아. 염태영 의원 왔냐고. 근데 그렇게 호가가 올라가는 조치를 이제 스스로 본인이 했다고 이제 언론에 알리고 또 이것을 부동산의 관련 장관으로서 관련 기관장으로서 이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떻게 어떤 집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파악하실 건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오전 질의는